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현장에서 취재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느낀 대로 가급적 날 것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채널입니다. 이 부족한 게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그거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힘을 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서인주 팩토리 소식입니다. 자, 오늘 이제 좀 준비한 내용들은 이제 이런 내용들. 오늘 좀 뭐 크고 작은 소식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짧고 굵게 벌써 아이템이 10개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아실 만한 내용들, 참고를 해야 될 만한 내용들 좀 많아가지고 그 내용들을 빠르게 이제 브리핑식으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점심은 광주 상공회의소 임원분들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이 광주에 굵직굵직한 이 큰 회사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이제 경제 단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큰 축이 제조업, 그리고 이 광주의 경우는 건설사 회장님, 대표님들이 많이 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자, 명절 앞두고 경기가 어떻냐라고 이제 부회장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렸는데 말대로 이제 요즘 뭐 계속 뭐 하는 말이지만 뭐 좋다고 하는 데는 거의 없다.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제조업, 그리고 이 건설업, 이 광주 전남은 대유이냐, 그리고 건설업체 법정관리 부도, 이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명절이 이제 늘물에 왔는데 사실 이제 그 상여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힘겨워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비상계엄 이후로 이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바로 이제 피부로 좀 느끼는 이 어려움들, 이 대외 신인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이어가 한국 제품과의 계약 일정들을 뒤로 미루는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건설업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법정관리 부도 또 일자리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 줄이고 있고 앞으로 이제 회사가 힘들다, 뭐 법정관리, 뭐 경매, 공매, 부도 이런 소식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상황, 그런 상황에서 예의주시하고 눈치를 좀 살피고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그 재래시장 그 시장 국밥집 뭐세요? 이제 배가 종종 가고 있는 무등시장의 한 국밥집인데 장사가 그래도 좀 잘 되는 이 사장님인데 국밥 먹다가 막 화가 많이 나시죠. 화가. 이 텔레비 뉴스 보면 요즘 뭐 탄핵 뭐 그런 뉴스들 계속 TV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서 계속 욕을 하고 있어요. 볼 때마다 욕을 하고 있으면서 화를 표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쭤봤습니다. 요즘 경기 어떠십니까? 괜찮으세요?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지금 손님이 진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 명절 탄다고 하잖아요. 명절 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비상계엄 이후부터 이상하게 손님이 줄었다. 한 20, 30%는 손님이 빠졌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는 거잖아요. 음식, 국밥, 시장 국밥은 가격이 한 8,000원 정도 되고 양도 많고 좀 싸게 하는 그런 이제 음식점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안 탈 것 같았는데 실제로 이제 경기를 많이 탄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 이 소비를 안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국밥집 사장님이나 이 제조업 또 건설업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이제 철거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이제 다시 이제 짓고 있는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 다 합쳐서 한 750여 세대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인데 이제 주목받고 있는 곳이죠. 화정 아이파크. 근데 이게 아시죠? 한 3년 전에 거의 다 졌어요. 거의 다 져서 마무리 공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붕괴 사고가 나서 그때 꽤 많은 분들이 이제 목숨을 잃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이제 그런 이제 이슈가 터진 곳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안전 문제, 이 법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행정처벌 따로 받고 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그런 이제 선고, 이 법정 공방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현대산업개발 있고 지역의 협력업체 있고 감리회사들 이런 문제가 다 이제 얽혀드는 겁니다. 3년 전에 진짜 붕괴가 바로 됐을 때
가자마자 저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제보가 와서 현장을 바로 출동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막 사고 나가지고 진짜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튀어 나오고 현장 바리케이트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안 쳐졌을 때 갔던 상황이라 저도 많이 놀랬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3년 정도 지났는데 이 관련된 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 1심 선고가 오늘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하청업체 그리고 본청 감리업체 선고 공판이 나왔는데 1심에서 이 5명 이 책임자 5명의 징역형 2년에서 4년까지 이제 징역형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경영진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은 무죄 나왔다. 그래서 좀 논란이 좀 되더라고요. 이 책임을 좀 져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안전 문제들 좀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또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부정적인 시각들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이 법적인 이제 그 심판, 이 책임을 묻는 거는 앞으로 이제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이제 1심이 끝났으니까 대법원까지 아마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년 정도 후에 몇 년 정도 더 지나야지 정확한 이제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이제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로 진행되니까 이 상가, 이 3층, 이 저층까지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시 올리는 작업들입니다. 예상초에 이 조합을 이 화정 아이파크 분양하셨던 분양권자들은 많은 시간들이 이제 좀 지연돼서 정말 속이 많이 타고 애타는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요. 지금 이제 재시공 하면 아마 잘 해줄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그래서 뭐 현대 산업개발이 본인들의 브랜드라든가 지역 사회 또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마 이걸 랜드마크가 진짜 만들어서 안전에는 신경 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문제들도 좀 지켜봐야 돼. 그런 이제 광주의 부동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광주 곳곳 지나가다 보면 빨간색 현수막, 뭐 현수막이 막 붙어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 되게 자극적이죠. 속칭 보면 우리도 이제 집 사업하다가 망하면 이 집에 이제 TV라든가 돈 나간 거는 빨간 딱지들이 막 붙어 있는 이제 그런 거 드라마에서 많이 봤었는데 이게 이제 광주의 이 건물,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그 현장에 빨간색 현수막, 유치권 행사 중 이런 현수막들이 곳곳에 붙여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건설이 법정관리 작년에 들어가면서 한국건설이 짓고 있는 그런 현장들,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이런 아파트 현장들 거기 이제 일부 이 유치권 행사가 들어갔고요. 또 다른 회사들도 크고 작은 유치권이라는 게 이 공사를 해줬는데 사실 공사 대금을 못 받아서 그럼 이 돈 받아야 되는데 본인의 정당한 이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건설사들이 대부분 이제 유치권 행사해서 자기 재산권들 주장하는데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면은 경매 공매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악순환들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시즌에 광주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것들이 유심히 막 눈에 들어오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막 새롭게 나온 것들이 좀 많아지면서 이 유치권 현수막을 통해서 이만큼 이제 건설업이 올해도 정말 좀 힘들겠구나. 언제 좋아질 것인가. 미분양 물량도 현재 많고 이게 이제 준공이 되면 이제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확률이 올해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공사비를 낮추면 좋겠죠. 이 분양가 낮춰서 좀 저렴하게 공급하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춰질 것이다. 라는 그런 거는 당연한 생각인데 이게 또 쉽지 않죠.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인건비, 그리고 공사비, PF, 대출, 고금리 이런 이제 여건들이 지금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싸게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조합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뭐 이런 사업들이 사장이 내가 직접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싸게 해주면 내 돈을 내가 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비싸게 해버리면 또 미분양이 나서 또 이게 또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광주 부동산 현재를 놓고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을 먹고 차 한잔 하러 갔는데 신용 힐스테이트, 이 신용동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용 힐스테이트 조합원 만나서 오래간만에 이제 인사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떠신가요? 예. 지금 작년 4월에 입주를 했으니까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힐스테이트, 현대 힐스테이트 여기 이제 지금 진행이 돼서 잘 살고 행복하게 지역주택조합 성공적인 모델 이렇게 잘 될 걸로 기대를 했었고
그나마 좀 다행이죠. 지역 주택 조합이지만 이미 이제 완공을 했고 조경이라든가 시설 건축들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길 하나 건너에 영도 초등학교 새로 이제 신설도 되고 거기 육교도 만들어지면서 나름대로 이제 정주 여건들 환경들이 좀 갖춰져 가고 있는데 이제 상가가 좀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이 상가가 쭉 수십여 개의 상가들이 좀 있는데 이 상가가 아직도 공실로 남아 있고 이 문제가 법정 갈등 이 논란 속에서 아직도 이제 진흙탕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여쭤봤더니 그 전 조합 측의 업무 대행사 이 대표가 이 상가 분양을 했는데 이 분양하면서 이 계약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상가를 살려고 했던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전 대표, 이 분양 대행사 대표의 개인 통장에 이 상가 분양 관련된 대금을 입금을 한 겁니다. 근데 조합장이 바뀌고 새롭게 이제 시스템 개표처 집행부가 바뀌었는데 집행부는 뭐 개인 통장에 들어간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 재산권 침해라든가 정당한 권리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이 상황입니다. 돈을 냈는데 상가를 분양받지 못하는 상가 분양자들 그리고 현재 이 조합원들은 이 돈 어디로 간 거야 이게? 예. 그 사이에 전 업무 대행사 대표는 안타깝게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상황이 닿아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상가 문제만 잘 해결하면 어느 정도는 이제 힐스테이트 문제가 이제 잘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좋은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아직 이제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 법정 다툼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다음은 광천 재개발 소식입니다. 이 구독자님이 이제 그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카톡으로 그 내용들인데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광천 재개발 개발 사업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재개발 사업, 호남 최대 재개발 사업지 중에 하나 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이잖아요. 광주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이제 소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건물 인도 관련해서 지금 현장이 대부분 이주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남아 계신 분들이 일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조합 측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소장, 명도 소송 나가라는 거죠. 한마디로 나가라. 도정법 82조 뭐 이런 조항을 따지고 보면 이 조합 입장에서는 이주비라든가 금융 비용, 이 조합원의 손해, 피해가 있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오는 8월 철거를 진행을 할 계획인데 이렇게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 보면 이 큰 피해가 난다. 결국은 분양 대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나가달라라고 계속 버티고 있다. 주민들을 또 주민들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이제 이런 주장이죠. 이 도정법 82조 2항에 따르면 이 보상 전까지는 소송을 할 수 없다. 근데 조합 쪽에서 막무가내로 밀어내고 있다. 철거 전에 인도 소송 이거 주민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어디로 가란 말이냐. 보상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입장들이 서로 팽팽하게 나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천 재개발은 2015년 조합 설립 인가를 끝냈죠. 벌써 10년이 지났네. 그리고 2019년도 사업 시행 인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관리 처분 인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2주 철거 단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이 이제 철거인데 이제 당초 이제 예정했었던 대로 이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늦어지면 다 이제 돈이죠. 조합 사업들은 빠른 착공, 빠른 입주가 사실은 이제 관건인데 이제 이런 것도 좀 늘어지고 시간이 길어지면 다 이제 돈이죠. 돈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 또 반면에 좀 사회적 약자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달리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좀 물란제 있지만 그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이제 뭐 보상 문제라든가 여러 사정들 상황들 놓고 이제 법적인 이런 갈등들 소송 놓고 이런 대립각이 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광주지방법원 민사부에서 광천 재개발 지금 이제 주민들 대상으로 일부 주민들 대상으로 건물 인도 소송 들어왔다. 그 소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GGM 소식입니다.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 광주형 일자리 이게 이제 파업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 파업 파업 놓고 이 지역 사회에서도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죠. 약속한 그 35만 대 이 생산 체제가 되지도 않았는데 파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측이 팽팽하게 이 파업에 대한 이 엇갈린 이견들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파업이 장기화되면 결국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이제 광주시가 이제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광주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광주 글로벌 모터스
이 조정, 이 특위를 가동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전문가들이 끼어서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서로 중재를 해주겠다. 그래서 24일부터 의견 청취 과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극단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부러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광주형 일자리, 이 부정적인 인식이 대외로 확산되면 결국 인재 시장에서 좀 뭘 좀 해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꿈 자체가 자초되고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 무너지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걱정스러운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주주단에서도 이렇게 파업이 길어지면 이 사업 투자를 멈추겠다. 투자금 회수를 하겠다. 현대차 입장에서도 양산이라든가 노조 활동이 강화되고 이렇게 한다면 생산성 떨어지지 않느냐. 이 위탁 생산 조정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강경한 입장도 나오는데 사실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예. 자, 글로벌 모터스, 이제 전기차는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어서 해외에서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더 팔아야 되죠. 근데 이게 안전하게 돼야 됩니다. 이제 4년 핵병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이 좀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 고향이기도 하죠. 담양 소식입니다. 담양 소식. 이 설 연휴 맞아서 이 담양 관광하실 분 혹시 이제 계시면 설 연휴 기간이 28일부터 30일까지 이 중록원, 메타랜드, 그리고 가마골 생태공원, 한제골 수목공원, 소세원 이런 게 한 3일에서 하루 정도는 무료로 관광지를 개방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돈들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관광지 들어갈 때 돈 내는 돈 좀 아깝게 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담양군에서 이런 거 잘한 것 같은데요. 자, 담양군에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이 담양의 주요 관광지에 입장료 받지 않겠다. 무료로 개방할 테니까 많이 놀러 와라. 예, 그렇게 군수님이 결정을 해서 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평시장, 담양 창평시장 국밥으로 유명하죠. 국밥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2년 3년 전에 불났습니다. 장터가 큰 불이 나가지고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어디 좀 구석으로 옮겨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천막 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평시장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돈들 예산을 많이 확보했네요. 한 98억 정도 되는 이 돈을 확보해서 1000평 정도 이 대지에 이제 건물을 짓습니다. 이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층 규모의 시장을 새롭게 만드는데 이제 오늘 착공식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한 1년 반 정도 후면 현대화 시설의 창평시장에서 이 새로운 이 전통시장 그런 이제 문화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소식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저도 엊그저께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내일 광기정 광주시장 그리고 부시장 그리고 도시공간국장 도시계획과장 일자리 정책관 미래산업총괄 이제 광주시의 이제 경제 도시개발 일자리 관련된 모든 팀이 금호타이어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정일택 대표를 비롯해서 이 공장장 노조위원장도 2명입니다. 광주 공장장 또 곡성 노조, 이노조까지 다 와서 1시간 가량 서로 미팅을 갖습니다. 스킨십 갔는데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 문제, 도시개발 문제, 송정역 역세권 개발 문제 좀 언급이 되는 이 첫 단추를 놓는 그런 자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 상황도 나오는 대로 정리를 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말정산 기간이네요. 저도 이제 연말정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엄청 몰리다 보니까 이 서버 접촉이 좀 힘든 이제 그런 상황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도 있고 올해 이제 시작하는 이제 첫 시작 스타트 선에 섰는데 여러 이제 걱정들도 많고 우려되는 일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나씩 잘 극복해내시길 바라고 서로 이제 힘을 모아서 슬기로운 이 방안들 함께 만들어 가시도록 하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편안한 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